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1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교과서 40쪽부터 45쪽이고요. 배움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배우기 전에 자료를 보고 생각이나 느낌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공책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가운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오른쪽에 웃으면 복이 와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가운인데요. 가운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공책에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한 집안의 교훈을 적은 글을 가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는 가훈이 있나요?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는 가훈이 있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조사해봤더니 정직한 마음, 용기 있는 행동 또는 충분히 생각하고 실행을 빨리 하라 또는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기려 하라 라는 가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가운 속에 담긴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가운 속에 담긴 뜻. 자, 그러면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상상하여 말해볼까요? 뭔가 가온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죠. 가온을 정한 까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읽을 때 여기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속에 담긴 뜻, 조은정.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1년에 쌀이 만석 정도 나올 만큼의 많은 논을 가진 큰 부자였지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곡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부리는 하인도 찾아오는 손님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했던 것은 바로 최씨 부자의 마음이었답니다. 최 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붓글씨로 가온을 씁니다. 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아침부터 최 부잣집 도령 준이 할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있습니다.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킨 것이지요. 대감마님, 준도련님이 안 계시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안채와 사랑채를 다 뒤져도 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곡간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준은 곡간 빼곡히 쌓인 쌀가마니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을 방에 눕혔습니다. 이튿날 늦잠을 잔 준은 헐레벌떡 사랑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 늦은 것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어제 일에 화가 덜 풀린 준은 입을 쭉 내밀고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채는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하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맞게 했습니다. 준은 먹어보지도 못한 귀하디 귀한 마른 청어도 내놓았지요.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는 할아버지가 조금 야속했습니다.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흰죽논 흰죽논 하면서 논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흉년에는 흰죽 한 끼 얻어먹고 논을 팔아넘긴다고 해서 흰죽논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아이고, 최부잣집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근방에는 흰죽논이 없죠. 대감마님께서 올해같이 논이 헐값일 때는 논을 사지 않으신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할 노릇입죠.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에서 나와 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죠.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대감마님께서 곡간을 열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라고 했습죠. 농부는 낫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헐벗은 이에게는 옷까지 지어 입혔습죠. 하인들이 바깥마당에 큰 솥을 걸고 연일 죽을 끓이는 모습이 준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농부의 말에 준은 우쭐해졌습니다. 준은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 가게에 가서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값을 주고 사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헐값을 주고 사오느냐. 헐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그 일이 있은 후 장사치들은 너도 나도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최부잣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준은 슬며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 또 다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제사를 또 지내지?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했습니다. 준은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뒤에 준이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누구 제사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입죠. 준은 양반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하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로 건너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 조금 피곤했지만 꾹 참았죠. 할아버지는 모처럼 일찍 사랑채에 건너온 준이 신기한 듯 동그란 눈으로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은 다른 도령들과 함께 얌전히 꿇어앉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가온을 크게 썼습니다. 붓글씨를 쓴 뒤에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에게 희한하게 생긴 뒤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뒤주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준은 쌀을 한 줌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최부잣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놓은 뒤주가 있었습니다. 쌀 3천석 가운데 1,000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때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아랫마을에 논이 하나 나왔는데 대감마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팔 땅이 나오면 할아버지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이 10,000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준은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며 아랫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준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자, 이야기 잘 읽어보았죠? 자,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였나요? 그렇죠. 최부잣집의 최부자, 아버지, 준, 농부, 하인, 아랫마을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면 준이 야단 맞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께 들켰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준이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간 까닭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손님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는 할아버지가 야속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준이네 마을에 흰죽논이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최부자인 할아버지가
논이 헐값이면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준이에게 보여준 뒤주는 어떤 물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활동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45쪽인데요. 가운 속에 담긴 뜻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할아버지는 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라고 한 부분에서 손자에게 어릴 때부터 아끼는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라는 부분에서는 준은 할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핑계로 하라는 글공부 대신 놀러 간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채워보면 좋겠는데요. 잠시 멈추고 채워도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도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헐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라고 하인을 질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가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가운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넘기지 말고 도와주라는 뜻이죠. 또는 되도록 먼 곳의 사람들도 도와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다시 공책으로 넘어가서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면 되는데요. 선택 1번은요. 인물에게 편지 쓰기. 2번은 인물의 처지가 되어 집중 탐구하기입니다. 자, 1번부터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배운 공책 내용 부분에 가운 속에 담긴 뜻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를 쭉 써보면 되겠습니다. 인물의 처지가 되어 집중 탐구하기는 선생님이 보여준 마인드맵을 참고해서 배운 공책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배움 성찰하기는요. 우리도 우리 집의 가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최부잣집처럼 배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담아서 가운을 만들어 봐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온라인 과제는요. 구글 클래스룸에 배운 공책을 사진 찍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